자, 한번 보세요. 금성은 태양계에 있는 그 어떤 행성보다 화산이 많죠? 1600개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금성의 하루는 행성의 죽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행성의 태양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와, 게다가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어요. 극한의 온실 효과는 금성 표면의 온도를 섭씨 465도까지 높이는데요. 이는 납을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죠. 이곳에 떠있는 구름의 중간층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는 약 시속 724km로 지구에 불었던 그 어떤 토네이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금성 표면의 압력은 지구 해면의 압력보다 약 90배는 강합니다. 휴가 보내기 딱 좋은 장소같이 들리죠? 게다가 최근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금성의 대기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발견됐어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미생물 표본이나 외계 생명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들이 찾은 것은 인화라는 화학가스로 상당히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전혀 모르던 처음 보는 화학물질이 이 가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는 미생물이 연관됐을 거예요. 인화가스는 수소의 세 원자와 인화의 원자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이 가스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생물에겐 위험합니다. 지구에서 인화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산소가 없거나 매우 희박한 곳이죠. 예를 들어 습지나 늪 같은 곳 말이에요. 이 가스는 이런 장소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끼리 복잡한 결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공업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인화가스에 대해 제일 의문스럽고 이상한 점은 금성의 대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정확한 압력과 온도, 그리고 방대한 양의 수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토성이나 목성같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금성이요? 전혀 몰랐죠. 인화가스가 이 행성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화산 폭발과 번개 폭풍, 표면으로 폭발한 미네랄이나 금성 대기에 유입된 운석을 통해 정말 적은 양의 인화가스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그만한 양의 인화가스를 만들기란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망원경이 포착한 가스의 양의 10,000분의 1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제일 처음부터 확인해 볼까요? 2017년 제인 그리브스가 이끄는 카디프 대학의 연구진이 하와이에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름 한번 기네요. 아무튼 그들의 의도는 인화수소를 발견하려는 거였어요. 그것이 금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징후이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받고 그걸 분석하고는 너무 놀랐어요. 인화 신호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구진은 몇 번이나 더 결과를 확인했어요. 다른 물질이 인화가스의 존재를 모방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금성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냐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만약 신비로운 생명체가 이 가스를 만들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금성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지구의 경우 산성이 5%인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높은 산성의 지역에선 불가능합니다. 금성의 경우 구름 자체가 거의 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름의 온도는 예상외로 괜찮은 섭씨 30도이지만 최소 90%의 황산이 이 구름 속에 들어있어요. 지구에 있는 생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인 DNA나 아미노산, 단백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내립니다. 금성의 표면은 생명을 만드는 복잡한 분자 결합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게다가 금성의 대기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보다 50배는 더 건조합니다. 금성 대기에 떠있는 작고 적은 양의 물방울에 미생물이 숨어있다는 가설도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 증명된 바는 아직 없어요. 지금 연구진은 현미경으로 더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요. 혹시 생명에 연관된 다른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그들이 진짜 더 많은 단서를 찾는다고 해도 금성의 생물 형태를 구성하는 틀은 지구에 있는 생명 형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아니면 황산을 버틸 수 있는 껍데기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금성의 생명은
황이나 왁스, 흑연 혹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전문가들은 금성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화가스나 금성의 지질학적인 혹은 대기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발견이 놀랍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별에 얼어붙은 위성이나 심지어는 우리와 더 근접한 화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하는 근거와 징후를 발견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하지만 금성은 진지하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만약 망원경을 통해 추가적인 관찰과 추후 진행될 우주 탐사 미션을 통해 인화가스가 살아있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우린 정말 대단하고 흥분되는 놀라움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계에, 물론 우리에게는 외계인 생물권을 가진 별이 있고 게다가 지구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금성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과연 사람들이 금성에 발을 디딜 수나 있을까요? 사실 로봇들이 이미 화성의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희망적인 점은 금성은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가까워요. 하지만 금성의 환경은 화성보다 혹독합니다. 금성은 수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금성이 수성보다 2배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이에요. 이곳의 온도는 수많은 금속의 녹는 전보다도 높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금속 중 납이나 비스무트의 경우 금성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들에서 눈처럼 떨어집니다. 이 행성에 발을 디디게 되면 황량한 돌덩어리들 말곤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현무암으로 펼쳐진 거대한 평지엔 오직 화산과 산이 쏟아있고 어떤 표면의 경우는 바로 지하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열기를 뿜어낸 이후에 다시 돌로 굳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이 별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금성 대기에 있는 구름 안에 떠있는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표면으로부터 약 31마일 떠있는 그곳의 환경, 예를 들면 기압과 중력 등은 지구의 환경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온도는 의외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인 섭씨 75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에서 정말 더운 날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곳의 대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절반입니다. 만약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압력 수트를 입은 상태에선 문제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압력은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서 느낄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금성 식민지는 화성 식민지보다 태양의 방사능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금성의 대기가 이 미션의 마지막 목표라면 우주선을 착륙하는 것과 공중에 띄우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우주선을 상층 대기에서 오랫동안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착륙용 보호각에 뒤덮인 우주선이 초속 7.3km의 속도로 금성의 대기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7분 동안 속도는 초속 457m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커다란 낙하산이 열리면서 우주선을 더 천천히 아래로 밀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신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필요 없는 보호각을 분리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금성의 표면으로 질주하는 동안 크게 부풀게 됩니다. 이제 속도는 최소 초속 100m입니다. 크기는 점점 더 커지면서 정력과 양력이 증가합니다. 이제 곧 낙하산도 필요 없게 될 거예요. 낙하산을 본체에서 분리한 다음 우주선 안은 공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금성 표면에서 48km 떨어진 지점에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우주선이 금성을 유유히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상층의 최대 시속 354km로 부는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만약 금성의 표면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구름 중간층에 부는 바람은 상층 바람의 속도보다 2배는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우주선 내부에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질소와 산소를 결합한 가스로 채워질 거예요. 이 결합 가스는 금성 대기의 밀도보다 낮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력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금성의 구름은
매우 두텁고 밀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구름 덕에 금성이 밝게 빛나게 되고 지구에서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75%를 반사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구름층은 대기 속 황산 방울이 안개를 이루면서 만들어지죠. 이 구름은 우리 우주선이 떠있을 바로 그 높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다행히 우린 이 구름층의 강한 산성을 이겨낼 만한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플론과 플라스틱 종류 중 몇 가지는 산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해당 자원을 이용해서 우주선의 외부를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 바깥에 있는 플랫폼에 작업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화학품 방지 수트와 필요한 산소 도구만 착용하면 말이죠. 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도 그냥 여기 있을래요.